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나무뿌리나 잔가지 등 잇목 폐기물의 경우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전문업체에서 파쇄 작업을 거쳐 폐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잇목 폐기물이 성문산단의 한 도로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1방송이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성문산단 인근의 한 도로. 도로 한켠에 잇목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들이 줄지어 버려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정체 모를 폐기물들도 역시 버려져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목들이 도로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고철과 나무를 전혀 분리하지 않고 버려놓은 상태입니다. 주로 벌목, 벌근 등으로 발생하는 나무 뿌리와 잔가지 등 잇목 폐기물은 생활계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진 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파쇄 작업을 거쳐 폐기해야 합니다. 잇목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은 물론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진에서는 도로 위에 이 잇목 폐기물이 한가득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수 목재일 경우 분류된 몸통 부분은 폐기물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뿌리와 잔가지는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버려진 것들은 모두 뿌리와 잔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사용 가능한 몸통 부분은 제외하고 폐기물인 뿌리 부분만 버리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잠시 방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음 날 다시 한번 찾아가 봤지만 하루 전날보다 폐기물은 오히려 더 늘어 있었습니다. 주변 공원을 둘러보니 폐기물들 사이에서 발견한 나무 팻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지지하는 대나무 역시 폐기물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잇목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통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 여쭤볼 게 이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들어왔었나요? 최근엔 없다고 하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에서는 최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폐기물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폐기물에 대한 사후 처리에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방을 위해선 불법 투기한 인물을 밝혀내 재발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세워야 하지만 시는 CCTV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뒤처리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 CCTV도 거기 근처에 없고 그래가지고. 네. 요거는 우리 이제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산단 관리를.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네. 치우는 거로 가야지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발견된 공원 팻말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공원 녹지팀에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 발주한 사업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앞서 성문산단 도로에 버려진 잇목 폐기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먼지와 못 등 고철들도 버려져 있었습니다. 잇목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던 반대편에는 정체 모를 먼지들과 폐기물도 투기돼 있었습니다. 모래 속을 확인해보자 녹슨 못들과 고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는 이렇게 고철 못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형 화물트럭이 많이 다니는 성문산업단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못으로 인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진다면 대형 사고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버려진 폐기물 속에 가득한 고철 등은 이미 차들이 밟고 지나가 도로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자칫 고철들을 잘못 밟아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고철이 뒤로 날아가 뒷차에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이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달리던 차가 고철을 밟고 지나간 충격으로 고철이 다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진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도로 위에 고철들을 투기하는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시의 대책 마련과 양심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대표 모델로 선정되고 정부 표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당진형 주민자치를 위한 당진시 주민자치 학교 개강식이 개최됐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당진시 주민자치학교 개강식이 개최됐습니다. 주민자치학교는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인식 및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형 교육 일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자치위원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6시간 필수 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당진시 주민자치학교에는 합덕, 성문, 순성, 우강, 신평, 송악, 당진 1, 2, 3동 등 14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교육을 받았으며 주민들은 이후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편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11월 주민자치 대표 모델로 선정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충남도 대표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충남도가 공직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가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년도 인사운영 계획에는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 경중에 관계없이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는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됩니다. 또 5급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남도의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7.2%로 내년에는 9.7% 이상, 2020년에는 10.4% 이상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앙부처 등에서 전입한 5급 이상은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제7조를 적용해 2년 범위 내 승진 임용을 제한합니다. 이번 계획은 발탁 승진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성별과 직렬, 세대 간 균형적 인사관리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급격한 세대교체에 대응하고 증대하는 행정수요에 맞춘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 필요성에 따라 노조 등과 함께 마련했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읍내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포장을 요구한 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품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 읍내동 소재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7살 A군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금은방이 절도 행위가 일어난 금은방입니다. 피의자는 손님인 척 가장의 금은방에 들어간 후 귀금속을 포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포장된 쇼핑백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다른 데 갔다 온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 다시 들어오더니 다른 데 문이 잠겼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겠다고 그래서 뭐 오늘 뭐 부모님이 와서 뭐 이거 꼭 오늘 사야 되겠다 물건을. 그래가지고 다 물건 포장하고 포장까지 다 해서 올려놨는데 이제 보니까 이쪽 상가 불 꺼지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이게 불 꺼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카메라도 없고 불빛도 없고 간판불밖에 없는데 간판도 다 꺼지니까 그 시간대를 좀 기다렸다가 친구가 거울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문 잠그려고 방에 잠깐 들어간 사이에 저 가운데로 A군은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산시 동문동으로 이동했고 범행 발생 19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5시경 검거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신고 접수 후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긴급 배치 및 도주로를 차단했고 피의자가 도주한 방향으로 약 8km 추적 수사를 하며 상가와 민가 등 모든 곳에 설치된 CCTV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군은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온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죄의 형량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피의자가 아직 10대인 점으로 보아 어떤 판결이 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피해 물품을 모두 회수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받아 작년에 비해 한 등급 상승했습니다. 올해 초 당진시가 추진한 청렴 1등급 클린 당진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작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충남도는 이번에 3개 단위나 하락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중 8.06점을 받아 작년보다 0.5점이나 오르며 2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청렴도는 민원인 대상 외부청렴도, 소속직원 대상 내부청렴도 측정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당진시의 평가 점수는 기초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균 7.88보다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당진시가 청렴 1등급 클린 당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2018년 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작년과 비교해 작년에는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모두 3등급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외부청렴도도 한 등급 상승해 2등급 평가를 받았고 점수 또한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예산 집행 등의 공정성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평가인 내부 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했고 점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점수 또한 기초자치단체 평균 7.63보다 낮아 아직까지 당진시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는 아쉬웠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종합청렴도가 작년 1등급에서 3등급 하락해 4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민선 7기 양지사의 도전과는 무관한 안희정 전 지사 재임 시기인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조사가 지난 10월에 실시돼 최근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양 지사는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본인이 재임하지 않은 시기라 해도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않다며 오는 2020년 충남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와 이랜드 리테일,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법인이 당진쌀 판매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부해 사회적 동반 성장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이랜드 리테일과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법인과 함께 당진시청에서 당진쌀 판매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해나루쌀 판매를 확대하고 해나루쌀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해 사회적 동반 성장에 적극 동참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와 이랜드 리테일, 당진 해나루쌀 조합 공동법인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랜드 리테일은 당진 농산물 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으며 해나루쌀 조공법인도 해나루쌀의 품질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에서도 지역 농산물이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마케팅의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판매를 넘어 사회 환원을 통해 해나루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등 당진시의 환경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이날은 제1방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산 생태공원의 관리 부실 문제와 당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큰 쟁점이 됐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5일차를 맞았습니다. 5일차에는 항만수산과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등 총 7개과의 사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 등 당진시의 환경자원 문제에 대한 감사가 진행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가장 화두에 오른 것은 당진시의 미세먼지 문제였습니다. 최창용 의원은 현대제철의 공장 굴뚝 사진을 보여주며 당진 활용 및 현대제철 주변 환경의 근본적인 대책 및 시의 추진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진 화력의 자연발암 문제와 석탄비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현대제철의 경우 쇳가루 날림과 오탁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시의 조치 계획을 살펴봤을 때 시는 당진 화력과 현대제철만 쳐다보고 있다며 대기업에 의지하지 않는 시의 적극적 시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진 화력의 저탄장 자연발화를 시에서는 10일이 지난 후에나 알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서 고정적으로 1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있는 환경감시센터를 구축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현숙 의원은 당산 생태공원의 관리 부실과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산 생태공원이 하루에 3, 4명이 찾을까 말까 한 정도라며 빈집의 원리에 의해 사람이 찾지 않는 시설은 빨리 노후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태공원의 진입차로가 1차선에 불과해 차 한 대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고 당진 시민이 즐길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태공원은 당진 시민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감사에서는 당진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윤명수 의원은 클린하우스의 관내 설치가 부족하고 원룸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기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민원의 문제라며 현지 답사를 충분히 해 적재적소에 클린하우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행정감사는 단 2차. 남은 감사 기간 동안 당진 시민을 위한 활발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잔잔한 바다처럼 소박한 일상을 지켜나간다. 끊임없이 혁신을 꿈꾸며 현실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일의 아침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당당히 나아간다. 당진. 대한민국 지방자치 부활 27년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고 있는 당진시의회.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소원 속에 제3대 당진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3대 당진시의회는 2개, 2개면 3개동을 대표하는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의원들이 시민의 일꾼이자 대변자로 열린 의정 구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회, 생산적 의회, 창의적 의회,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당진시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진 시민의 대변자로서 선진 지방자치를 이끄는 당진시의회.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당진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